그 채식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 그 육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지금 방금 내가 봤는데, 그 채식 그런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일리가 있더라고. 이해가 돼. 근데 결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아, 나도 이제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먼저 그 동영상에서 말하는 육식에 대한 문제, 그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 공장식 그런 가축 사육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대량으로 가축을 이게 공장식으로 사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분뇨, 그 분뇨가 거의 처리를 못 하거든. 반도 처리를 못 해. 이렇게 비료나 뭐 그런 퇴비로 만드는 건 반도 못 하고, 나머지 그 분뇨들은 강이나 하천들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우리 춘천만 봐도 그 각 읍이나 그런 면 단위마다 그런 분뇨 처리 시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의화모에다 그냥 부어버리거든. 의화모에다가. 그리고 그 의화모 물은 북한강 그 강을 따라서 서울까지 가는 거고. 그럼 수도권 사람들이 그 분뇨가 섞인 그 물을 수돗물이라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일리가 있더라고. 이게 공장식 가축 사육을 함에 따라서 분뇨 처리를 못 한다. 뭐 일리가 있어. 그리고 이 구제역이 보면은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을 하잖아. 근데 그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이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그 혈세가 그 구제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 그 예방적 차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소하고 닭, 소, 돼지 뭐 이런 것들 강제로 국가가 세금으로 사들여가지고 매몰시켜 버리잖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땅에다가 이제 소하고 돼지를 묻어놨으니까 지하수는 당연히 오염되는 거고. 또 그 소나 뭐 돼지들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그 메탄가스가 온실 효과를, 이 지구의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거든. 그 메탄가스가. 근데 이 지구에서 이게 이 지구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 그 CO2 때문에 생기는 온실 효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더라고.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자동차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그 자동차의 똥구멍에서 CO2가 발생되잖아. 그리고 그 CO2가 온실 효과를 만들고,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 근데 그 효과만큼 이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왜냐면 그들이 똥오줌을 싸니까. 그 똥오줌 속에 들어있는 그 메탄가스들이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그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온실 효과와 거의 같은 무게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CO2를 없애기 위해서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운운하면서 그 자동차 수를 줄이려고 하잖아. 근데 그 채식주의자 말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식은 이 소하고 돼지의 그 공장식 가축 사육을 막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더라고. 뭐 일리가 있어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그리고 가축을 그렇게 키우고 죽이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다. 뭐 그런 문제도 제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채소나 과일만 먹으니까 채소나 과일에는 뭐 그런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세포가 없는 생물이라 뭐 괜찮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기 자체가 발암물질이래. 고기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게, 가축을 통해서 얻는 고기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 뭐 조목조목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는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설득까지는 되질 않더라고.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육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육식, 소, 돼지, 닭을 공장식으로 뭐 사육하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소, 돼지, 닭을 키우고 죽이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뭐 그런 얘기들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거든. 이게 만약에 그 감자,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감자를 예를 들면 적당할 것 같아. 그 예로 들기에는. 만약에 감자를 쪄서 찐감자로 우리가 감자를 먹잖아. 근데 그 찐 감자를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 찐 감자를 보고 저게 정크푸드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아예. 그리고 갈치조림에 감자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갈치를 올려서 조림을 하잖아. 그렇게 감자를 이렇게 반찬으로 해 먹잖아. 그걸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똑같은 감자인데 그 감자를 기름에다 튀겨서 감자튀김이나 또는 그 감자칩으로 만들면 그 감자는 또 정크푸드라고 해. 같은 감자인데 물로 조리를 하면 그건 정상 음식인 거고, 기름으로 조리를 하면, 기름에 튀기면 그걸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거든. 정크푸드라고 해. 이 감자를 물로 조리를 하면 no problem. 근데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정크푸드가 돼. 그러면 물로 조리하는 건 물이라는 것은 뭐 거의 비용이 안 드니까. 그런데 기름으로 조리를 하려면 그 기름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잖아.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름에 튀기는 이유가 있거든.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더 맛있거든, 이게. 그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물로 조리를 하면 그 찐감자는 한 3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 또 그 갈치 조림에 들어있는 감자는 그냥 세네 젓갈 먹으면 그걸로 되는 거고. 근데 기름에 튀겨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 영화를 2시간 동안 보잖아? 그럼 2시간 내내 먹을 수 있어. 기름에 튀기면. 이 감자를 닭으로 또 그 예시를 바꾸면, 닭을 우리가 물로 조리를 하잖아? 그럼 백숙이나 삼계탕, 찜닭이 된다고. 백숙, 삼계탕, 찜닭을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후라이드 치킨, 그 똑같은 닭을 기름에다 튀기면 정크푸드라고 불러.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거야. 후라이드 치킨이 정크푸드다라는 사실은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거야. 이거. 쓰레기 음식이야. 근데 치킨을 이렇게 기름에다 튀기는 이유는 더 맛있어지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닭을 더 많이 먹으려고. 거의 뭐 1인 1닭이라 해서 그 통닭 한 마리를 다 먹어버리거든. 기름에다 튀겨놓으면.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야. 돼지고기를 물로 조리를 하면 김치찌개, 수육, 족발 뭐 이런 걸 가지고 쓰레기 음식이다 이런 말은 않거든. 근데 이 돼지고기를 그 돼지고기 자체에 있는 기름, 그 삼겹살 같은 부위는 그 돼지고기 자체에 있는 기름으로 튀기는 거거든. 즉 기름으로, 자체 기름으로 이 조리를 하는 거야. 물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삼겹살은 정크푸드거든. 여기서 발암물질을 발생하고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왜 우리가 삼겹살을 이렇게 자체 기름으로 튀겨서 먹겠어? 더 맛있으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소고기도 마찬가지지. 소고기도 물로 조리를 하면 소고기 뭇국이 되고 뭐 설렁탕이 되기도 하고 육개장이 되기도 하고. 근데 고기 자체에 있는 기름으로 이제 튀기면은 이게 스테이크가 되고 안심, 등심, 구이가 된다고. 많이 먹게 돼. 많이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물로 조리를 한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축이 별로 많이 필요 없다고. 공장식 사육이 필요가 없어. 아예. 그럴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거지. 우리가 물로 조리를 해서 고기를 먹으면. 근데 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먹으면 이게 맛있어서 많이 먹게 돼. 그래서 공장식 사육이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거나 또는 그 불에 직화한 그 정크푸드화된 그 고기들을 멀리하고 이 물로 조리한 고기, 이 물로 조리한 고기는 사실은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 몸에, 내 건강에 해롭지도 않거든. 물로 조리한 그 고기 음식들은. 그리고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에 조리한 음식을 배제를 하고 물로 조리한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 막 그렇게 그 쌈딱처럼 고기 자체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의견을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이야기를 해봤자 듣는 내가 전혀 설득이 안 된다니까. 설득이. 이게 물로 조리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주로 먹게 되면 동물 복지는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왜냐면 막 이 공장식 사육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장식 사육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고기 자체가 문제라고 우리가 막 주장을 해봐야 사실은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 차라리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기름으로 조리한 그 고기들은 진짜 이건 발암물질이거든. 나도 지금 고기를 먹을 때 기름에 튀긴 고기들은 나도 거의 안 먹거든. 그게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그런 음식들에 왜 정크푸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소고기를 이렇게 간장에 졸여놓은 그런 반찬들, 또 소고기 뭇국, 뭐 설렁탕, 육개장,
뭐 김치찌개 들어있는 돼지고기, 뭐 족발, 또 물로 요리한 수육, 이런 음식들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그런 음식까지 못 먹게 한다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문제는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기름에 튀기는 거. 기름에 튀기는 것은 고기뿐만 아니라 그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감자, 고구마 또는 야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름에 튀겨 놓으면 다 정크푸드가 돼.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 된다고. 과일, 채소도 만약에 기름에 튀겨버리면 그 과일, 채소가 쓰레기 음식이 돼.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가 돼버려. 그러니까 오늘 이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는 동영상을 내가 보면서 그들의 말이 수긍은 되지만 전혀 설득이 안 됐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 핵심을 말 안 하는 거야. 핵심을. 고기 자체가 문제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그 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지금 먹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이 문제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는 다 고기를 물로 조리를 해서 먹었거든.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제 그 서구식 식단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기름에 튀긴 음식. 이 새끼들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좋아하거든. 이 서양 것들은. 그 음식이 정크푸드라는 거야. 쓰레기 음식. 그게 핵심인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했었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저 동영상을 보고 설득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인 것 같아. 핵심적인 이야기, 기름에 튀긴 음식과 물로 조리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그냥 고기, 가축 여기에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더라고.